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 경제, 예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압도하고 있죠. 간첩이나 빨갱이들이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구는 2배, 국민 총소득은 45배, 무역 총액은 138배입니다. 자동차 생산량, 조선 건조량 등은 많게는 1000배까지도 차이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런 거 보고도 북한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근데 그거 아시나요? 1945년 광복 직후부터 약 20여 년간은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1960년 1인당 GNP는 북한이 280달러, 남한이 83달러, 1970년에는 북한이 740달러, 남한은 242달러였습니다. 어떻게 북한은 197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일제는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시켰습니다. 섬나라의 특성상 물자 운송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일본은 만주, 중국과 더 가까운 북한 지역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황희도에 만든 겸이포 제철소, 노구치그룹이 만든 흥남 비료 공장이 대표적이었죠. 이 흥남 비료 공장은 1950년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에는 큰 낙차를 이용해 수풍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전력 공급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38선이 그어지고 5월 14일 북한이 남한으로의 전력 송출을 끊어버리자 남한은 전기가 부족해 밤에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김구 선생은 북한으로 가서 동포회를 생각해 전기는 공급해달라고 김일성에게 부탁할 정도였죠. 1945년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이런 대규모의 공장과 장비들은 북한에 그대로 놓고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일본인 기술자들을 억류해 1948년까지 강제로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역시 납치의 나라 북한. 38서 북쪽으로는 소련이 들어와 군정을 펼치며 유지, 자본가, 종교 세력, 민족주의자, 건달들을 때려잡고 공산당 일당 체제를 공고히 해나갑니다. 이런 탓에 사회적 혼란은 적었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친일파, 잔재, 남로당, 민족주의, 임시정부, 자유주의자 등 각계각층의 이권 싸움으로 분열을 겪으며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남한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4개월 만에 55배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는 북한에서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살포하며 물가를 교란시켰고 이 결과 도매 물가 지수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약 1만 배가 뛰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북한 전역은 초토화됩니다. 특히나 겸이포 제철소, 흥남 비료공장 같은 중화학 공장이 엄청난 폭격이 이루어졌고 모두 부서지죠. 종전 이후 이념 대립의 냉전 시대가 지속되면서 소련, 중국 그리고 동독과 체코 등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북한에게 해줍니다. 중국은 심지어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을 1958년까지 주둔시키며 전후 복구 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지원으로 흥남 비료 공장은 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건되었습니다. 스탈린의 산업화 성공을 모티브로 삼아 선중화공업 노선을 채택한 김일성, 제철소, 조선소, 화학공장 등을 각지에 건설하고 공장을 돌렸습니다. 철광석, 석탄, 석회석 등도 남한에 비해 월등히 많고 고도가 높은 산지가 많아 수력발전에도 용이해 전기 공급도 원활했죠. 발전 설비 용량은 1976년이 되어야 겨우 따라잡습니다. 지금 암흑천지인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을 보면 믿기지 않지만요. 반면 이 당시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남한은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1960년 한국 정부 예산의 3분의 2가 미국의 원조였으니까요.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협동농업조합을 따라하며 개인 소유 농지를 몰수하고 농업 집단화를 하면서 천리마 운동으로 큰 성과를 얻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멀어지자 북한은 양국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양쪽에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났던 소련에서 기초과학과 최신 기술을 도입, 소련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유학 보내면서 기술 인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첨단 기술 개발을 시작했죠. 중국으로부터는 싼 값의 자원과 농수산물을 가져오며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를 맞이한 북한의 경제는 황금기였습니다. 중국, 소련과 거리를 더 두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공고히 해나가며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트랙터 자체 개발 등 농업 기계화의 성공과 화학 비료의 충분한 공급으로 식량 사정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획량이 크게 늘어 명태가 너무 많이 잡혀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광물 수출로 외화벌이도 하고 1974년에는 세금도 셌습니다. 남한보다 1년 빠른 1973년 평양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1974년에는 일본,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에는 비데도 있었죠. 이 시기에는 실제로 지산 낙원을 실현했다, 공산주의가 최고다 같은 생각을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했고, 음식이 남아서 버렸고, 의식주뿐 아니라 의료, 교육까지 무상으로 국가가 책임져 주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오랜족의 북한 버전인 놀세족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미래의 자원을 과시용으로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유럽 은행들에게서 22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받고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겉모습만 풍요롭게 한 것이었고, 북한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